닥터부자 아빠입니다. 네, 오늘의 구독자 사연 같이 한번 읽어보고요. 지역을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네, 구독자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닥터님. 30대 초반 직장인입니다. 아직은 미혼이고요. 당장의 결혼 계획은 없습니다. 사실 결혼은 안 한다 보다는 못한다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호호라고 하셨고요. 물론 이제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제 노력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원구에 있는 대학교 교직원으로 근무 중이며 연봉은 약 4천이 조금 안 됩니다. 광운대역 근처 빌라에서 1천에 50만 원 월세로 거주 중에 있는데 생활비를 제외하면은 100만 원 정도 이하로 저축한다라고 하셨습니다. 현재 자산은 저축액이 한 5천이 있고요. 카카오뱅크 마이너스 통장에 5천 정도가 있습니다. 닥터님 영상을 계속 시청 중인데 저도 월세로 남존을 시키는 것보다는 작은 빌라라도 매매해서 거주와 투자가 가능한 지역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욕심일지는 모르겠으나 10년에 서울 신축 아파트 한 채 갖는 게 목표입니다. 라고 사연을 주셨는데 사실 10년에 서울 아파트, 신축 아파트 한 채 갖는 게 욕심은 아닙니다. 목표가 옳은 목표이고요. 저는 목표를 더 높게 잡아도 충분히 괜찮다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서울의 신축 아파트가 아니라 이제 강남권의 신축 아파트를 난 갖자라는 목표를 좀 상향을 하시고 그 이유가 좀 마인드가 좀 좋게 느껴졌어요. 제 노력 부족이라고 했잖아요. 제 노력, 그죠? 30대 초반에 결혼도 하지 않으신 분이 회사 다니면서 이런 생각을 잘 갖지는 않죠. 보통은 이제 외부의 요인에서 어떤 문제를 찾는데 본인의 이제 노력 부족이라고 하셨던 부분이 이제 굉장히 저는 이제 마인드가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시점이라도 주택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적극적으로 갖고 주택을 이제 투자로 잘 매매를 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교직원에 있지만은 내가 먼저 급여 외에 어떤 소득을 올리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을 해 나간다라고 하면 충분히 이제 목표로 하셨던 거는 빠르게 10년이 아니라 이제 5년으로 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튼 이제 현재 상황에서 조금 현실적인 솔루션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노원구 이제 광운대라고 하셨는데요. 아마 이제 광운대 쪽 대학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광운대 쪽에도 보면은 재개발 지정된 데는 사실 막 4억이 넘어가고 5억이 넘어갑니다. 현금이. 근데 이제 재개발 지정은 되어 있지 않지만은 주변이 이제 개발이 되고 개발의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이제 개발 행위 제한이 고시가 된 지역들이 많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들을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천에 이 50만 원에 지금 월세를 살고 있는데 이 5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은 한 1억 5천을 내가 대출을 한 4% 받게 되면은 한 달에 나가는 돈이 이제 50만 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주택을 투자를 하게 되면 수익은 올라가는데, 물론 이제 맞는 구역을 사야 되겠죠. 여기서 이제 천에 50만 원을 살게 되면 이제 남한테 다 쓰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남 좋은 일 시키고 있다. 어차피 똑같은 겁니다. 천에 50만 원의 월세를 사나, 그죠? 내가 한 1억대 1억 5천을 대출을 받는 돈하고 똑같은 거죠. 4%. 이자가 한 50만 원 정도 되니까. 요걸로 거주하고 투자로 빌라를 본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이제 괜찮은 방향성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빌라 가격이 비싸지 않습니다. 해당 지역이 보면은 한 1억대 후반에서 한 2억이 안 합니다. 빌라가 좀 작은 빌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접근을 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특히 이런 빌라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가 1억이 안 되기 때문에요. 향후에 이제 내가 청약을 한다라고 할 때도 주택수에 잡히지가 않아요. 청약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투트랙 전략까지도 충분히 취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먼저 좀 기사를 좀 몇 개 보면은요. 올해 서울 집값 하락률 1위는 이제 도봉구였고요. 전국적으로도 집 가격이 좀 많이 하락을 했는데 서울 전체 평균을 내보면은 2003구가 하락을 했습니다. 23년도에. 근데 강남 3구는 오히려 좀 올랐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강남 3구가 하락했다라고 알고 있지만은
평균을 내보면은 강남 3구는 2023년에 올랐다. 특히 이제 올해는 뭐 서울 외곽 지역의 하락세가 좀 두드려졌고, 요런 지역들 있지 않습니까? 요런 지역들. 도봉구, 뭐 강서구, 금천구, 강북구, 뭐 구로구, 관악구. 요런 지역들은 아직 회복을 못하고 있지만은, 특히 이제 송파구 같은 경우에 빠르게 반등을 했었고, 뭐 서초구나 강남구도 뭐 큰 폭으로 상승을 하지는 않았지만은 플러스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23년도 한 해를 제가 올 초에 이제 상급지로 갈아타는 게 좋겠다라고 의견을 드렸던 게 이런 이유가 있고요. 24년도는 우리가 이제 이런 지역들이 계속 머물러 있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 이유가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미 물가 둔화에 따른 금리 인하 기대감이 매우 커지고 있어요. 환율도 지금 내렸고, 빠르면은 연준에서 24년 3월이면은 얼마 남지 않았죠. 금리 인하 가능성이 무려 이제 90%에 달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늦어도 24년도 하반기가 되면은 금리가 좀 빠르게 피벗이 될 수도 있다라고, 금리 인하 가능성이 무려 90%나 달하고, 내년도 이제 하반기가 되면은 사실 거의 이제 확실시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죠. 그 생각보다 빠르게 좀 피벗이 될 수도 있다라고 현재 시장에서는 좀 전망을 하고 있는 부분이 첫 번째 이유가 있겠고, 이제 두 번째는 내년에 이제 정책 자금이 또 풀리죠. 이 자금이 무시할 수 없습니다. 총 자금을 보면 20조 원이 넘어가고, 금리가 너무 파격적이고요. 대출 한도도 5억까지 대출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주택들로 사실 수요가 좀 몰리면서 이런 지역들의 가격을 일부 좀 반등시킬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게 한 1월 말쯤 될 것 같고요. 내가 물론 뭐 결혼을 하지 않았거나 뭐 자녀가 없으니까 나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시장이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해당하는 주택들 다 9억의 아파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주택들을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올해 좀 하락을 많이 했던 지역들 중에 회복을 못한 지역들을 눈여겨보면은 충분히 좋은 기회가 다시 우리는 잡을 수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을 좀 보면 조건이 매우 좋죠. 부부 합산이 1억 3천 이하면 대부분 해당이 될 것이고, 뭐 자산도 뭐 4억 6천만 원 이하니까 대상 주택은 9억 원 이하입니다. 그죠? 대부분 다 해당이 되고, 금리가 매우 파격적이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 이 정책 자금을 이용해 가지고 시장에 좀 진입하려는 움직임이 24년 1분기에 빠르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겁니다. 현재 지금 보면은 뭐 광운대학교 언급이 나왔기 때문에 광운대 역세권 인근에서 내 빌라로 거주 중이고, 여기 이제 천에 우리는 50만 원에 사는 거고요. 광운대학교 교직원인지는 확실치는 않지만은 뭐 노원구에 대학교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래서 지역을 좀 보면은 여기라고 우리가 좀 봤을 때 바로 옆에가 우리는 뭐 장이동, 흔히 얘기하는 이제 장위 뉴타운이라는 지역이에요. 내가 주택에 조금이라도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다 들어봤을 건데요. 해당 일대를 보면은 굉장히 구역이 되게 넓습니다. 요런 색깔이 좀 표시가 되어 있는데, 구분이 되어 있는데, 요런 지역들은 이미 개발이 완성이 됐거나 개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 현금이 막 4억에서 5억 그 이상도 들어가죠. 물건이 큰 거 같은 경우에 더 들어가는데, 이 해제가 된 구역들이 있어요. 특히 제가 오늘 말씀드릴 때는 구역이 가장 넓은 이제 13구역인데, 여기가 이제 빌라 가격이 워낙 싸고 현재 재개발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여기를 우리가 좀 거주하고 투자로 보기에 적합하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가 단순하게 뭐 해제가 돼서 진행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장위뉴타운 개발 퍼즐을 맞춘다. 13구역, 11구역 개발 행위 제한을 걸었다라는 거죠. 개발 행위 제한을 걸었다라는 얘기는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구청에서 이들 구역에 개발 행위 제한 공고를 내면은 여기에 더 이상 지분 쪼개기나 신축 빌라를 지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는 이제 앞으로 개발 지역으로 우리는 지정을 해가지고 개발로 추진을 허가를 해줄 테니 신축 행위를 하지 말아라라는
다른 표현이라고 우리는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런 지역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특히 이제 장이 13구역 같은 경우에는 장이 뉴타운 내에서 규모가 가장 큽니다. 매우 커요. 그래서 구역 해제 후에는 일부 가로주택 정비 사업 등이 추진 중인 데도 있었고요. 이를 제외한 구역에서는 신속 통합계획 재개발로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지역들을 선별적으로 우리가 빌라를 본다라고 하면은 예상했던 우리가 10년 내 서울의 신축 아파트라고 했는데 더 빠르게 이제 시세 상승을 볼 수도 있고요. 속도가 느려서 나는 여기서 신축 아파트를 받기 어렵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갭 투자든 전세를 끼고 사든 거주하고 투자든 사놓고 2년이 지나면 어차피 우리는 세금이 없지 않습니까? 비과세이기 때문에 여기서 1억이든 2억이든 3억이든 시세 차익을 보고 나서 충분히 아파트를 재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올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처럼 단순하게 내가 천에 50만 원 구독자분처럼 계속 월세로 살면서 한 달에 100만 원씩 저축해서 1년에 한 1000만 원, 1200만 원 저축해서는 이런 기회를 잡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죠? 그래서 빌라를 보는 방법은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가 보면 흔히 보통 아파트만 보는데 빌라하고 주택 탭을 보잖아요. 그러면 빌라 주택에 대한 매매도 올라옵니다. 물론 이 매매가를 우리가 고지고대로 주고 살 필요는 없고요. 가격은 많이 낮출 수 있는 현재 시장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을 낮춰서 거래를 하시는 게 좋겠죠. 지층 같은 경우에는 1억대 빌라도 있고요. 2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2억대 빌라들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가격을 우리가 절충을 하고 내고를 한다라고 하면은 2층 이상의 빌라도 충분히 1억대로 접근을 할 수 있고, 이런 데가 전세가 거의 1억 이상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현재 가지고 있는 5천의 현금, 6천, 7천 정도면 충분히 전세를 끼고 살 수도 있습니다. 전세를 끼고 사놨다가 나중에 세입자를 내보내고 전세자금 퇴거 대출을 받아가지고 내가 입주를 하는 방법도 있겠죠. 여러 가지 전략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얘 이제 목표 시세가 뭐냐면 인근에 장인뉴타운에 이미 신축이 된 데가 있죠. 22년 7월 날짜 기준으로 입주한 단지를 보면은, 그죠? 이 단지가 지금 보면은 꿈의 숲 아이파크인데 세대수가 1700세대고요. 이거 호가가 13억이죠. 호가가 13억으로 올라와 있는 이유는 20년 11월에 전고점이 13억이었어요. 근데 현재는 가격이 올 초에 한 10억대까지 빠졌다가 최근에 한 11억대까지로 이렇게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언급드렸던 13구역도 규모가 워낙 큰 구역이기 때문에 이 꿈의 숲 아이파크의 시세와 향후에 신축이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커플링 되고 그 이상의 시세로 형성이 될 수 있는 포텐셜이 있는 지역이다라고 분석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좀 요약을 해보면은 30대 초반의 직장인 미혼 남성분이신데 연봉은 이제 4천이 조금 안 되시고 월 저축액은 100만 원 이하, 천에 50만 원의 월세 거주 중인데 거주와 이 투자의 목적 빌라 매매 문의를 주셨어요. 마인드가 매우 좋으신 분이셨고 장인뉴타운 내 재개발 예정지인데 가능성이 매우 낮은 예정지가 아니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예정지라고 제가 다시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 장인뉴타운 13구역은 현재 소형 빌라 가격이 1억 후반에서 2억 밖에는 하지 않아요. 충분히 가격도 협상이 가능하니까 한번 잘 찾아보시고, 월 내가 50만원 월세는 1억 5천을 4% 담보대출 받는 것과 같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한 2억 이하의 빌라를 충분히 거주하고 투자로 검토하면 저는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해당 지역은 재개발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곳이고 향후 주변 신축 가격과 충분히 커플링 될 수 있다라고 지역 분석까지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2년이든 4년이든 시세 차익을 좀 보고 급지를 상향해 갈 수도 있고 해당 빌라를 계속 소유하면서 향후에 신축의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제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닥터 부자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